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펜션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가운데 숨진 학생들은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도내 열악한 의료시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압 산소치료실 운영병원이 단 3곳뿐입니다.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해 배출 부과금이 도입됩니다. 시멘트 업계는 부담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6년 만에 첫 입주 기업이 확보돼 내년 3월까지 공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도 강릉 펜션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학생들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예상대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어제 강릉과 원주 지역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 7명은 오늘도 고압 산소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한 학생 5명 모두 스스로 호흡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명이 의식을 회복했는데 1명은 걸을 수 있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도 짧은 단어 정도를 말할 수 있지만 2명은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학생들은 저희가 심리치료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PTSD라든지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많이 회복되면 제가 연고지 쪽으로 전원을 보낼 생각도 갖고 있고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치료 중인 학생 2명은 기도 삭관과 인공호흡기를 단 채 인공호흡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들 2명이 치료나 회복 단계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학생 3명의 시신은 오늘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숨진 이유는 예상대로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국과수가 숨진 학생들을 검시했는데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었습니다. 2차례 합동 감식에서는 보일러 본체와 연통이 어긋나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40%가 넘으면 치사량으로 보고 있고요. 48%, 55%, 63%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과수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문서가 올 겁니다. 한편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사고 펜션을 점검했지만 소방과 위생, 수도와 관련한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스 경보기는 농어촌 민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이번 사고로 3명은 숨졌고 7명은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고압 산소 치료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곧바로 강릉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강릉 아산병원을 제외하고 고압 산소 챔버 치료가 불가능하자 학생 2명은 긴급하게 직선거리로 100km 떨어진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도내에서 고압 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기독병원, 그리고 춘천 성심병원으로 3곳에 불과합니다. 3곳 모두 도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가운데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기독병원은 최대 10명이 함께 앉아서 치료받을 수 있는 다인용 챔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이번 사고처럼 환자가 누워서 치료를 받을 때는 최대 3명까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춘천 성심병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성심병원은 1인용 챔버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도 1명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시간이 1명당 평균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강릉과 비슷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안에 이제 1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 받는 동안 이제 다른 환자가 또 생기게 되면 이제 마냥 거기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인근에 원주나 서울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헬기 등을 이용해서 좀 신속하게 이송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년에 춘천 성심병원의 챔버 시설 이용 환자는 30명 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춘천과 홍천, 인제 등 영서 지역과
춘천 근교인 경기 가평 펜션 업체 수를 감안하면 대형 사고에 대비한 고압 산소 치료기 시설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 산화물에 대해 내년부터 배출 부과금이 도입되는데 시멘트 업계가 경영에 부담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염 방지를 게을리한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환경설비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가 측정한 지난해 국내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가장 많은 건 질소 산화물입니다. 67%로 압도적인 양입니다. 시멘트 공장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는 92%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은 발전업에 이어 두 번째로 질소 산화물을 많이 내뿜는 산업입니다. 정부가 질소 산화물에 대해 내년 말부터 대기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도 2022년에는 1kg 배출에 2,130원의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해마다 650억 원 정도의 부과금을 부담을 해야 될 예정이고요. 공정 개선 및 기존 저감 설비인 에센시알의 효율 향상 방안을 찾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억제해야 한다며 환경 설비를 보강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차질 설비 기술을 국내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국내 기술이 안착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질산화물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지난 1991년에 설정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황산화물과 먼지의 대기 배출 부과금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얼마 전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농민수당과 유사한 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도입한 곳은 전남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은 지난 5월부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농민수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해남군도 내년부터 농민수당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해남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후 농민수당 도입은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도 내년부터 시작해 2년 동안은 매년 50만 원씩, 2021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에서도 부여군이 농가들에게 내년 14만 원, 2020년까지 50만 원, 2021년부터는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최근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 확산에 나섰습니다. 농민수당은 생태와 환경 보존 등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자는 뜻으로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농촌을 지켜오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농민수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농민수당 대신 소농 직불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입니다. 1헥타르 이하의 적은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다달이 2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강원도 내 농가 비중을 따지면 한 67.1% 정도가 소농인데요. 그저 직불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이게 뭐 사는 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이에 따라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관련 사업이 빠르면 오는 2020년부터 강원도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강릉시 의회 의정비를 3,800만 원으로 결정해 시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잠정 4,200만 원인 의정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2%가 높다고 답하고 적정 의정비는 3,700만 원에서 3,800만 원 구간이 가장 많음에 따라
월정 수당은 3.3%, 의정비 총액으로는 2.12% 인상한 3,8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강릉시의회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앞서 월정 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유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도 강릉시의회 시의원 의정비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면 확정됩니다. 삼척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31.9% 인상한 4,60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오는 21일 주민공청회가 열립니다. 삼척시는 공청회를 위해 찬성과 반대 측 토론자를 2명씩 선정하고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갖습니다. 공청회는 의정비 심의위원장이 잠정 결정 결과와 이유를 설명하고 토론자들의 의견 발표와 상호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한두 차례 심의위원회를 더 개최한 뒤 내년도 의정비 인상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6년간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성비위와 폭력 등 대사안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번에 공개한 감사 결과 전체 학교의 72%인 1,025개 학교에서 4,69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감사 결과는 167건으로 성 관련 비위와 폭력 등의 중대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각 사안별로 심의위원 등이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삼척 경기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달 개막한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는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삼척체육관에서 남자부와 여자부 19개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자부 삼척시청팀은 21일 광주도시공사와 23일엔 부산시설공단과 경기를 치릅니다.